시각피질과 합성국 신경망 시작하겠습니다. 이딸락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되어 전기신호로 변환된 뒤 뇌의 시각피질로 전달된다.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명확하게 해봅시다.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망막에, 눈에 있는 망막, 광수용기 세포로 들어온데 광, 빛광자, 수용, 받아들인다.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에서 수용되어서 뇌로 보낼 건데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속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가나다라 마바사를 친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가나다라 마바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간단하게 01, 001과 같은 단순 신호로 전달받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수용기 세포가 빛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뇌로 전달하려면 더 단순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 속에 있는 시각 피질,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 세포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후벨과 위젤 학자들이 정말 고양이의 뇌를 뽀각 열어본 거야. 아니, 고양이 뇌를 열어봤더니 이 광수용기와 시각피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찾았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요게 고양이의 망막입니다. 망막에 광수용기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1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이 1억 3천만 개가 약 100만 개의 시각피질과 1대 130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시각피질 세포는 망막에 130개 정도의 광수용기 세포와 1대 다 대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요 시각피질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빛이 난다 라는 걸 알아채려면 꼭 요 영역에 있는 광수용기 세포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얘가 빛을 인지한다는 거야. 그럼 다른 1억 3천만 개의 광수용기가 요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럼 다른 시각피질을 활성화는 되겠지만 절대 요 시각피질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시각피질에 연결되어 있는 나만의 영역, 그걸 수용장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더 나아가서 후벨과 위젤은 시각피질이 단순세포와 복잡세포의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이 단순세포와 복잡세포는 자기만의 수용장을 가지고 있는데 광수용기 세포 속의 수용장이 활성화돼야 단순세포가 활성화되고 단순세포 속의 수용장이 활성화돼야 복잡세포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이 단순세포와 복잡세포가 활성화되는 방식이 좀 특이한 거야. 뭐가 특이하냐? 고양이 눈에 빛을 비춰보는데 동그란 빛, 수직의 빛, 수평의 빛, 사선의 빛을 비췄을 때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자기만의 빛의 각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 각도가 15도 사선 패턴이라고 할 때 광수용기 세포 속에 이 세포들이 무조건 요렇게 사선으로 활성화돼야지만 요 단순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복잡세포도 자기가 정해둔 각도, 15도 사선의 각도라면 그렇게 활성화돼야지만 복잡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단순세포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단순세포는 너무 깐깐해서 이 각도에다가 무조건 요 위치에서만 광수용기 세포가 활성화돼야 단순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사선의 각도, 15도 각도는 똑같지만 위치가 여기 위쪽이거나 아래쪽이면 절대 이 단순세포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순세포는 영어로 simple cell, 심플하게 이 각도, 이 위치 아니면 나 활성화 안 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세포는 단순세포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습니다. 복잡세포는 그 각도, 사선의 각도만 유지해 준다면 위치는 어디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세포보다 수용장이 훨씬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양이 뇌를 통해 시각 정보가 수용되는 과정을 파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인공으로 신경망을 만들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알아서 그림도 분류하고 사진도 분류하고 내가 글씨체를 막 휘갈겨 썼더라도 알아서 글씨를 인식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인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고양이 시각 피질에서 따왔기 때문에 단순세포, 복잡세포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그대로 따다가 합성곡층, 통합층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고양이 뇌 속에서 단순세포가 활성화돼야 복잡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에서도 합성곱층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통합층이 활성화됩니다. 단순세포에서 특정한 패턴에 반응했던 것처럼 인공신경망에서 합성곱층이 특정한 패턴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추출하느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 곱하기 6 사이즈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의 명도를 0부터 10까지 숫자로 단순하게 매겨놓은 건데 0인 부분은 그럼 흰색, 3인 부분은 그거보다 짙은 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걸 필터를 통해서 합성 곱층에서 특징, 그림의 패턴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턴이 있습니다. 3 곱하기 3 사이즈의 패턴인데 이 패턴의 숫자는 000, 111, 000입니다. 아니 왜 000, 111, 000이냐? 이건 설정하기 나름인데 내가 가로축이 강조되는 그림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니야 나는 세로축이 강조되는 패턴을 얻고 싶어 라고 하면 010, 010, 010, 111로 세로축에 1이 들어간 숫자 필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사이즈니까 요 영역 요렇게 세 칸이랑 곱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칸 0 곱하기 0 두 번째 칸, 0 곱하기 0, 세 번째 칸, 또 세 번째 칸, 0 곱하기 0. 이제 0 곱하기 1 해서 또 더하고 3 곱하기 1 해서 숫자가 나오고 3 곱하기 1 숫자가 나오고 0 곱하기 0, 3 곱하기 0, 0 곱하기 0 하면 총 몇 채 숫자가 나옵니까? 바로 6이 나옵니다. 그럼 6 곱하기 6 사이즈의 그림이 필터 3 곱하기 3 사이즈랑 합해서 곱해서 요렇게 4 곱하기 4 사이즈의 그림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과 필터를 곱해서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한 칸으로 이동합니다. 요 옆 칸으로 딱 한 칸을 이동해서 0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곱하기 0, 3 곱하기 1, 3 곱하기 1, 3 곱하기 1, 3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곱하기 0 해서 총 얼마? 9가 나온 값을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필터랑 곱해서 더 사이즈를 축소하되 특징이 강조된 그림을 얻을 건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한 칸씩이 아니라 두 칸씩, 세 칸씩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이동하다 보면 특징이 잘 추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6 곱하기 6 크기의 그림이 4 곱하기 4 크기의 그림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특징도 다 추출되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필터가 이동하면서 계산할 때 한 칸씩 이동하잖아. 그럼 이 한 칸이 하나의 유닛이 한 번만 계산되진 않는단 말이야. 옆에 있는 값들에도 계속 요 유닛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유닛들끼리 값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층에서는 주변에 있는 유닛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통합층에서 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최대값 통합, 평균값 통합 등이 있습니다. 평균값 통합은 이 4 곱하기 4 크기의 그림에 두 칸, 총 4칸에 있는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할 건데 6, 9, 3, 4개의 숫자를 더해서 평균값을 내서 하나의 숫자로 통합하는 겁니다. 6, 9, 3을 더해서 평균값을 내면 5.25가 되는데 그럼 요 4칸이 5.25라는 하나의 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최대값 통합은 뭐냐? 더 쉽습니다. 2 곱하기 2 크기의 4칸에서 가장 큰 숫자 하나로 다 통합하는 겁니다. 6, 9, 3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뭡니까? 9지. 그러면 요 칸은 9 하나의 칸으로 줄어들고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해서 9, 9, 3. 이 중에서는 9가 가장 큰 숫자니까 또 9 하나로 줄어들고 옆으로 한 칸 가서 9, 6, 3에서도 가장 큰 숫자가 9니까 9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 연산을 통해서 4 곱하기 4 크기의 그림이 3 곱하기 3 크기의 그림까지 압축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 6 곱하기 6 크기의 그림이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줄어들고 통합 연산을 통해서 또 한 번 줄어들고 이 결과값을 전체 연결층으로 보내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컴퓨터, 인공으로 만든 신경망이잖아.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 내 핸드폰에서 내 셀카 사진을 알아서 분류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럼 한두 장의 사진이 있는 게 좋을까? 20장, 30장,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얘가 분류하기가 좋을까?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공신경망이 여러 번의 학습을 거쳐서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바뀌느냐? 이 필터 안에 있는 수치값이 갱신됩니다. 필터 수치가 갱신된다는 거 잘 파악해야 돼. 필터 수치가 바뀐다는 건 이 3 곱하기 3의 크기가 바뀐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쪽에 있는 숫자들만 바뀐다는 거야. 맨 처음 인공신경망이 이미지를 분류했더니 수평 패턴으로는 좀 잘 추출이 안 되네. 그러면 수직도 추가해 볼까? 라는 식으로 안쪽에 있는 숫자들이 점점 갱신되면서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